화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한겨레 21 김한 기자,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유설희 기자님. 네.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우왕청심환 먹고 나왔습니다. 첫 출연이어가지고. 아, 오늘 보니까 두 분 다 이제 검정색 옷을 맞춰 입고 오신 느낌인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사전에? 뭐 근조 뭐 화한 뭐 어디 보낼 일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 슬퍼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아, 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부 언론인들은 예상을 하긴 했지만은 오후 늦은 시간에 그 윤석열 피청구인의 그런 석방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 김한 기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뉴스 알람을 꺼버렸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게 진짜 킹 받더라고요. 이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종편이랑 보도 채널들이 라이브 카메라 받쳤잖아요. 맞아요. 네. 난 그것만 보는데도 너무 킹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기서 만약에 실제 윤석열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내가 꼭 그런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럼 너무 킹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 뭐 피할 수는 없어서 보긴 봤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킹 받는다 사람들이 쓰는데 그게 어떤 기분인지를 몰랐거든요. 그걸 이제 알겠다. 이런 게 킹 받는 거구나 진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그 생방송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혹시나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날 새벽까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오후를 못 버티고 이렇게 됐는데 유설희 기자도 정치부나 법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어요 혹시? 저는 그냥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업무 중에 들었는데 이제 관련 뭐 기사는 전혀 이제 안 읽고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뭐 저한테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다시 곧 들어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잘 모르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시 기사를 꼼꼼하게 알아보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거 잘하면 공소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자세히 이제 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번 사건을 겪으며 그날 오후에 그 구속 취소 결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후배가 물어봤어요. 항고 안 하면 어떡하죠? 내가 미쳤냐? 이걸 항고를 왜 안 해? 야, 막 엄청 뭐라고 했어. 야, 아직도 세상이 이해가 안 돼? 야, 이거 검찰이 항고 안 하면 총장 사퇴해야 돼. 이거 상고를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수사 권한이 없었는데 괜히 끼어들었네요. 이걸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항고 안 하면 미친 사람들이지. 와, 근데 항고 안 한다. 저도 이제 그날 밤에 금요일 밤이 정확하게는 검찰 사정에 밝은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심지어 이제 그 석방을 한다는 사람도 아마도 즉시 항고를 동시에 할 거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대두됐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항고는 치워버리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석방만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말입니다. 이게. 네.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장윤선 기자님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선배도 아마도 이제 그 네. 금요일 토요일 넘어갈 때 주말까지 아주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맞아, 어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 소식은 또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처음에? 네.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석방. 석방. 네. 석방 때 그 회사에 있었어요. 예, 회사에 계속 있으면서 뉴스 팔로우 하면서 안 믿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막 가짜 뉴스라고 방송했어요. 오보다. 아직 석방 안 됐는데 왜 석방한다고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이 쓰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머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저는 무슨 개선 장군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거의 그러니까. 어퍼컷 자세야. 거의 어퍼컷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끝까지 올리지는 못했다. 예. 그리고 경호 차량에 이제 김성훈 딱 보이고 그리고 보란 듯이 총기 소지. 이게 저는- 뭔가 계엄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날부터 사실은 여기 가슴에 뭐가 탁 막힌 것처럼 토요일 내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두통약을 먹고 그런데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온갖 사람들이 악몽을 꾸었어요. 자고 꿈속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이 됐어요.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라는 것이고 참 지금 생각만 해도 다시 아찔한 12월 3일 그날로 우린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12월 3일이구나 싶어서 참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오후 늦게 관저로 복귀한 이후에 일상에 가까운 삶을
윤석열 피고인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요일에는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랑도 만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전했는데 뭐 애국지사가 옷고 치르고 나왔나요? 지금 그런 생각 들던데. 예. 근데 진짜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저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또 온라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단독 사진 맞아요. 특정 네. 보도인데 지인들과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방문객들을 몇 명을 뭐 분 단위로 받는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구속 취소는 형집행정지랑 달라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분명히 있고 당장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내란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검찰은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국정원은 누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건지 국무위원 가운데 정말 혐의 사실이 아무도 없는 것인지 이 등등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문지기 김성훈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사실상 건자안에서 김치찌개 먹고 토리만 안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아니 보십시오. 52일 동안 감옥에 갔다 나왔어요. 저는 그날 표정에서 뭘 읽었냐면 저 사람이 당선 때만큼 기쁘네. 네. 네. 어쩌면 당선 때보다 더 기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구수 거예요. 성공했을 때보다 더 기쁘겠네. 네. 그런 그거는 생각도 비교하면 안 돼. 네. 구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당선보다 더 기쁜 날이다.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안 갈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적합한 겁니다.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 예? 어떻게 네. 이렇게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해하는 결정을 우리 법원이 할 수 있는지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싶습니다. 네. 그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윤석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에 언급한 사람이 유소래 기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생경할 것 같아요. 왜 이 두 사람을 언급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2019년인가 이때 기소가 네, 돼가지고 그랬죠. 네. 저 양승태 원장은 5년 만에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임종원 차장은 징역 2년, 집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네. 아직도 이 두 분들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최초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이 됐었는 모양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구속 기소했을 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기소한 사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 3차장 검사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던 그렇구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약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간 원망처럼 좀 들리기도 원망처럼 들린다. 왜 그랬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때 사법농단 사건 이제 그 수사 및 기소했을 당시에 제가 법조를 출입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판사님들이 정말 한동훈 3차장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 판사들이 예, 당시에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이제 한동훈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사법부를 이제 무리하게 이제 겨냥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양승태 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기소된 판사들이 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이 이제 무리해서 사법농단을 기소한 것처럼 자기도 사법 탄압을 받고 있다. 나도 좀 억울하다. 그런 좀 모양새를 이렇게 저는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랬다. 저는 좀 그런 말로. 아니 근데 들리더라고요. 자기가 중앙지검장이고 3차장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인데 그 기소할 때 자기가 뭐 승인 안 했으면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네. 검사와 판사의 관계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그래서 여론은 무조건 양승태를 구속시키는 거였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약간 주특기 같은 거 아닙니까? 여론을 힘에 업어서 수사를 해요. 근데 재판 굉장히 길게 진행되고 결국 무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밖에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아니면 수사가 아예 잘못됐거나. 근데 당시에 양승태나 임종원의 혐의가 뭔지는 언론이 낱낱이 보도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보도했죠. 그러면 이거는 네. 결국엔 한국 특수부가 막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실제 수사는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5년 있다 무죄가 났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구조를 제일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양승태와 임종원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저는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비토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사건도 결국엔 지금 이렇게 애드벌룬 띄워놓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네. 그 떠들썩했던 사법농단도 다 무죄났어. 그래서 나도 감옥에 있을 때 그 무죄난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러면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났다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했다는데 정말로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김한 기자가 아주 잘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2일 동안 감옥 안에서 물론 이제 미운 사람들도 많지만 뭐 누구도 야단쳐야 될 것 같고 누구도 야단쳐야 될 것 네. 같고 뭐 막 도표도 그리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본인이 억울함을 성토하고 내가 오죽했어야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말이야 국정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것만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근데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 나와서 석방되고 첫 번째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본인의 구속과 관련된 얘기고 네. 또 본인의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석방해달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속에 심취해 있는 분이 또 기도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여하튼 그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무죄 그리고 자기 정당성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물론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한동훈 소위 이제 한동훈과 친한계가 협력하지 않았으면 네. 예? 탄핵은 안 됐을 텐데 그 탄핵이 됐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저는 속으로는 어떻게든 무죄 받고 본인이 무죄 방면 될 거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걸어서 나와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적이 드물어요. 그런데 허리 숙여서 인사까지 하면서 네. 마치 그 무슨 레드카펫 받는 무슨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처럼 네. 그런 행세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판사 출신들만 열거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럼요. 발언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본인이 드는 어쨌든 것이고. 줄줄이 판사 앞에 서야 되고 파면이 이루어지면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 사건으로 이제 소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이런 날들이지만 결국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오면 본인의 이제 어쨌든 결정짓는 운명은 판사들이 다 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틀의 언급, 그러니까 사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성경은 또 왜 이렇게 구치소에서 많이 읽은 거예요, 유설이 기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른바 약간 성경책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 정치다? 보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제 보수 지지층의 이제 코어가 바로 이제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이 개신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TK만큼 중요한 집토끼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좀 이런 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마크맨이었을 때 생각났던 대선 후보 마크맨일 때. 네. 이제 사례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 이제 토론회였나 그때 이제 왕자를 새기고 나와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제 무속 논란. 그 논란이 됐었는데 바로 논란이 벌어진 다음 날인가 성경책을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맞아. 가서 이제 손뼉치고 이제 이제 찬송가도 부르시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가 70만이에요. 네.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그만큼 많은 교회다. 네.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이제 이런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뿔난 이제 기독교 신자들한테 이제 약간 어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화가 나셨을 테니까 이제 뭐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러면 광화문 팝니까 여의도 팝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분되어 있는 교회인데. 네. 최근에 어디가- 대세는 여의도파로 수렴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더 많이 가고. 근데 그죠? 거기는 네. 또 근데 약간 친한계가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거 성경 안 읽었다고 봅니다. 성경책은 폰트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성경책을 읽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네. 내가 읽은 성경책은 폰트가 이렇게 큰 겁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부동시로 군 면제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깨알 같은 성경책을 본인이 읽었다? 대통령 시절에 보고서 갖고 오면 이 두꺼운 보고서를 나보고 읽으라는 거냐고 네. 집어 던졌다는 분인데 세 쪽으로 정리해오는 네, 세 줄, 세 한쪽으로 줄. 세 쪽이네 무조건 이런 분인데 그 성경책을 읽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유설의 기사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은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자마자 그럼 이분은 여의도파냐 광화문파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건 내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저는 유설희 기자님 분석에 100% 동의하는데 네. 지금 믿을 때라고는 저 전광훈 구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지금 그 오늘 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정말 나와서 마이크
극우 집회에 마이크 잡는 순간 우리는 끝났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정당 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당 안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윤석열의 석방 사태인 건데 관련해서 본인을 믿고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극우 유튜브, 그다음에 극우 그 기독교 집회 이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기대면서 동시에 본인이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잤더니 오히려 건강해졌어. 너무 건강해. 술 더 먹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그래도 대통령이고 0.73%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모두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52일 동안 참여는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 안에서 혼자 맞아요. 있으면서 네.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와서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냈어요. 본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내란 불면증 때문에 석 달을 넘게 고생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그 추운 겨울날 눈벼락을 맞아가면서 그 얇디 얇은 제가 어제 만져보니까 진짜 얇더라고요. 그 뭡니까 저 은박지 네. 그거 덮고 있는 그런 청년들 생각하면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잠 못 자신 분들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전히 이 사람은 반성은 없다. 참회도 없다. 그리고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옳으니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내가 살아 돌아올 테니까 니네들 두고 봐. 기다려 각오해. 이런 걸로 저는 들려서 사실 한편으로는 상당한 공포가 드는 것도 사실이죠. 네, 이런 석방을 초래하는 사람도 여럿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심우정 검찰총장일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기소할 때는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니까 검사장 회의 소집했잖아요. 네. 그리고 응당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특수본의 반발이나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검사장 회의를 열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대검 간부 회의만 열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풀어주려고 작심했다고 밖에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첫날 나오고 첫날 그 결정이 나오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전용 뉴스들에서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그 수사팀의 반발이라는 것도 강도를 생각해 보면 다음날 진압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본부장이 나와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보통 항고도 안 하겠다고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이건 풀어주자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최소한 국민들을 상대로 숙고하는 모습이라도 연출을 하려고 했으면 7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은 보내고 했어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그 부분인데 주말에 풀어준 거는 그 광장에 모이는 극우 집회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말하자면 불쏘시개를 던진 거거든요. 땔감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포함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안 했을 수가 없죠.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고의로 작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원이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라는 외피 논리 외피를 썼지만 그 심우정 총장이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말한 문장 안에도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원 결정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죽음볼을 법원이 살려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볼데드를 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이 볼데드를 법원이 어렵게 토스를 해놓고 토스볼이 뜨자마자 오케이 이걸 때리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 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 쉽게 얘기해서 즉시항고 포기를 대검 지휘부가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좀 네.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뿐만 아니라 뭐 현직 부장판사 뭐 등등 네. 해서 사실 지금 뭐 이프로스 등등이 지금 댓글로 계속 글이 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형사사법 실무를 담당하는 검판사들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날로 계산해가지고 했던 그 수많은 구속 피의자 수감자들이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 잠깐만 나도 계산 좀 해보자. 분초까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확실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전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거를 감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이 사람들은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정리조정을 해줘라. 그 책임 있는 대검 지휘부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것이고요.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오늘 한겨레가 굉장히 중요한 단독을 맞아요. 했어요. 네. 아니 본인도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에
에서 낸 주석 형사소송법 그 책을 보면 네. 편집 대표가 노태학 대법관이고 지규현 판사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기도 날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래놓고 네. 한겨레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변호인단, 여기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그렇겠죠. 얘기하는 네. 겁니다.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니 네. 판관이 토론 사회자예요? 예? 지금 토론합니까? 100분 토론이야. 100분 토론이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유독 윤석열 변호인단 아니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문제 제기 생각해 보니까 시간으로 했어야 됐네. 갑자기 깨닫게 된 겁니까? 저는 이거는 그 양분남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 거대한 대한민국 보수적인 법조 카르텔에 어떤 기획이 있지 않는 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조처들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심우정 총장이 느닷없이 네.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구속 기간을 뭐 판사 이 지규현 판사에 따르면 9시간 40분을 도과하게 되고 그리고 우물쭈물 끌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직시 항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통 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네. 명실상부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조처에 나섰던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개연성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가능이나 하겠냐. 이를테면은 구교영이 했어요. 검토하겠습니까? 아유, 검토는 커녕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지법에서도 2023년 9월인가요? 2년 전쯤 되는 건데 당시에도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던 피고인 2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를 했더니 검찰이 즉시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 기자? 그러니까 그거를 구속 취소 사례가 전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사법행정의 일반적인 관례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심우정 총장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판정과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을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날 금요일 날 나왔을 때 그게 위헌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에서 기사를 뽑아왔더라고요, 누가. 그래갖고 야 이건 구속 집행 정지잖아. 그렇지, 사건 달라. 구속 집행 정지는 잠깐 풀어주는 거잖아. 뭐 아버지 돌아가셨거나 그렇지. 했을 때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얘가 성범죄자야. 그럼 너 나가서 다시 성범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근대법 이후에 예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위를.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무력화되잖아. 그러니까 위헌이 난 거지. 근데 이건 구속 취소인데 구속 취소가 뭐야? 두 글자로 하면 석방이에요. 그러면 종국 처분에 가까워 심지어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누구보다 잘 알 심우정 총장이 이거를 섞어서 얘기해버립니다. 그냥 네. 이게 본인들 회의에서 섞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틀이나 피해 다니다가 기자들을 하루 반이죠. 하루 반 피해 다니다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마치 국민들을 이게, 상대로 한 자리에서 국민들을 쉽게 상대로 한 얘기하면, 자리에서 네. 이게 두 개가 마치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아침 심우정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도 검찰이 왜 이런 처분을 했는가 이거는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헷갈리네. 구속집행정지 위헌이랑 이거랑 헷갈리네. 이렇게 검찰총장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뭔가 보수 언론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위헌 신청이 났었고 네. 이게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보도하는 거죠, 보도. 재판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탄핵 심판도 일정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광장에 그런 불쏘시개를 주고 지금 보수 언론도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법 절차들이 마치 영향을 받게 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게 유튜버를 통해서 확산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60일 동안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여기에 지금 적극적인 말하자면 플레이어로 동참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없었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한겨레 경향이 그나마 이거를 팩트 체킹을 해주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나마 다른 대한 언론 매체들이 이거를 받아서 또 저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네. 이게 여론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암담한 위치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넘어갔을 수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형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를 일반인들 범인들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법조인들이나
우리는 네.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교묘하게 그 심우정 총장이 섰고 그거를 보수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니까 그 자체로 마치 사실인 양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를 착종시켜가지고 마치 전체가 위헌 소지가 아니 그럼 검찰이 언제 그렇게 위헌 여부 따져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헌 여부를 왜 심우정 총장이 결정을 합니까? 위헌 여부는 법원 가서 다퉈야죠. 아니, 당연하죠. 아니 자기는 네. 검찰총장이지 재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자기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으면 그만두든가. 그렇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네. 그리고 역대 검찰총장들은 이렇게 커다란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면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안 져. 즉시항고도 안 해. 뭡니까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항고 좀 다른 건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하는 건 항소, 판결 이외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비슷한 개념인 네. 거죠. 그 항소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항고 논란이 됐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잖아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기소가 됐는데 1심 무죄, 2심 퍼펙트하게 무죄가 나왔어. 그래서 일부 사회적 요구가 있었죠. 네. 이재용도 상고했거든요. 네. 이재용보다 그 위에 윤석열이 있었네 보니까.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제 양절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 출퇴근을 찍었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유튜버. 유튜브를 대상으로 해서 검찰이 8개월 넘게 재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형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어제 너무 얼마 했죠? 20만 원 했대요. 네? 20만 원. 구형을 20만 원 했대요. 검사 20만 구형. 원짜리 주용했다. 검사가. 구형을 네. 그러니까 그냥 괴롭힌 거죠. 그 재판 기간 동안 그 개인을 괴롭혔는데 8개월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가 했는데 검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른 형이 나오니까 항소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잠깐 방송 끄고 네. 욕하고 다시 하자. 그 얘기를 어제 양절 이런. 변호사가 검찰이 항소든 항고든 검찰이 근데 검찰은 논리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구형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항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도 사실 항소와 항고의 구분을 떠나서 그게 삼성의 이재용이든 윤석열이든 검찰은 매뉴얼대로 움직여야죠. 지금 장효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검찰총장은 그 재판부 판결문의 취지가 뭡니까? 대법원 가서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그런 취지로 판결문이 왔으면 그 판결문에서 일부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거는 1심의 판단이고 우리 그럼 이걸 2심을 받아볼게 라고 가져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공이 드디어 올라왔다. 우리가 이거를 치면 되겠다라고 네. 해서 홈런을 쳐버리는 이 상황이 되는 거는 검찰이 작심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검찰로 다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네. 이번에 지귀현 형사 25부장이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뒤집었다, 막 흐트렀다, 맘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법 위에서 사실 지귀현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구속 기간을 10일로 하지 말고 우리 240시간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검토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요청해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죠. 그렇죠. 네. 이것은 입법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멋대로 이번에는 시간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해. 그리고 기자들한테 설명 자료 3쪽짜리 던져줍니다. 이렇게 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도 않는 거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다 월권입니다. 심우정도 네. 월권, 지규현도 월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고 권한 밖에 있는 네. 일들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전부 다 고발이 돼 있고 저는 국회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왜 탄핵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국회가 가진 권능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30번째 탄핵이야.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또 라디오 나와서 한탄을 합니다. 30번째든 40번째든 300번이든 잘못 있으면 탄핵하는 거죠. 징계재판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회가 그런 거 안 합니까? 잘못했는데 그냥 눈 뜨고 그래요 잘못하셨어요 계속 잘못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걸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그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